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저는 지금 르노코리아의 2024년형 모델 시승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랑 내일에 걸쳐서 여러가지 르노코리아의 신차들을 타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연식 변경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된 XM3 1.6 GTE 인스파이어 트림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전에 없던 최상위 트림인데 과연 가성비가 강점인 XM3의 최상위 모델이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옵션들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M3는요, QM6랑 같이 르노코리아의 실적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델입니다. 1.6 GT는 XM3 판매량의 80%나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가성비입니다. 이전 연식의 최하위 트림이 SE였는데 2008만원부터 시작했고요. 1.6 GT R이와 TC260 R끼리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150만원 정도 났었거든요. 그런데 또 트림 선택 비중을 보면 지난달 8월 기준으로 봐도 1.6 GT의 RE 트림 선택 비율이 88%나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아무리 가성비가 중요한 차여도 옵션을 너무 덜어내고 타기엔 부담스럽다는 뜻이겠죠. 그래서인지 이번 르노코리아가 2024년형 모델은 1.6 GT 모델의 트림 개선을 했습니다. 일단 맨 밑에 있던 SE 트림을 없애고요, TC260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처럼 인스파이어 최상위 트림을 따로 만든 거죠. 신형 인스파이어 트림은요, 기존 RE 트림에 시그니처 플러스 패키지 옵션을 추가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을 넣게 되면 9.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또 1열에 양쪽에 전동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2열 열선 시트, 이런 여러가지 옵션들이 꽤 알차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표를 보시면요, 1.6 GT 인스파이어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360도 어라운드 뷰, 그리고 보스 오디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RE 트림보다 정확히 232만원 높은 2680만원입니다. 원래 시그니처 플러스 패키지랑 또 이 10.25인치 계기판을 더하려면 거의 300만원을 추가해야 됐어요. 그런데 딱 232만원만 추가하면 이 모든 옵션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인스파이어 가격 책정을 꽤 합리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열 통풍 시트 같은 건 국내 소비자분들 선택 비중이 꽤 높잖아요. 거기다가 이 T맵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여러 옵션들이 묶여서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서 아마 앞으로 이 XM3 1.6 GT를 고르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선택하실 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스파이어 트림이 추가된 것 외에도요, 24년형 XM3는 또 여러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6 LE 트림을 제외한 1.6 RE 인스파이어, 그리고 TC260 RE 인스파이어, 이 모델들은 앞뒤 범퍼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서 처음 선보였던 F1 블레이드 범퍼 있죠. 더 공격적인 스타일의 범퍼가 이 4가지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차체와 같은 컬러로 칠해지게 되고요, TC260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면 구강 그레이 컬러로 범퍼에 포인트를 더 주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가장 비쌌던 이테크 하이브리드에만 이 디자인이 적용돼서 옆에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은근히 급 차이가 나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솔린 모델에도 더 멋진 디자인이 들어가서 소비자분들 만족도가 훨씬 높으실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살짝 바뀌었는데요, 이 시트, 테두리, 도어 트림 같은 데를 보시면 이 스티치 컬러가 금색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뜬금없는 금색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최상위 모델을 가면 앞뒤 범퍼에 금색 포인트가 들어가죠. 그 컬러와 같은 톤의 금색이 실내 스티치에 적용이 됐습니다. 눈에 엄청나게 띄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XM3의 실내가 블랙 원톤이기 때문에 너무 튀지 않는 그런 딱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고효율 필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잠잠하긴 하지만 지금 황사나 미세먼지는 주기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차를 보면 얼마나 좋은 필터가 들어갔는지 강조를 하곤 하는데, 이번 XM3에도 RE 트림 이상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1.6 GT LE에서도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고르시면 이 필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도어 핸들에 들어가는 스팟 램프입니다. 밤에 문을 열면요, 이 도어 핸들 아래쪽에 있는 LED 램프가 바닥에 모델명 불빛을 쏴줍니다. 그래서 타고 내리실 때 아래쪽 시야가 확보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 옵션은 트림과 상관없이 11만원을 추가로 내시면 어떤 트림에서는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워치 연동 기능입니다.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르노코리아의 이지 커넥트 앱을 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앱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이런 게 있죠. 차에 타기 전에 미리 온도를 맞춰놓고 원격 시동을 걸고 차에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앞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휴대폰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 기능을 이제 스마트워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 커넥트 옵션을 추가해서 신차를 출고하신 분들은 구매 시점부터 5년 동안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을 뽑아보자면요, 이렇게 통풍 시트 또 열선 시트 기능을 켜려고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 상태에서 다시 내비게이션으로 알아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 화면이 계속 떠 있는 거죠.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야 내비게이션 화면이 뜨게 되는데, 사실 이 모니터에 든 기능이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거든요. 이지 커넥트를 적용했을 때 무선 업데이트도 해줄 정도로 나름 괜찮은 모니터 시스템인데,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들도 무선 업데이트로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1.6 GT 인스파이어 트림 얘기로 돌아와서 이 최상위 모델 2680만원짜리 XM3는 이번에도 가격 경쟁력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소형 SUV 시장에서 여전히 1위를 굳히고 있는 셀토스랑 비교해보면요, 한번 옵션을 맞춰볼게요. 이 10.25인치 계기판이랑 1열 시트에 있는 전동과 통풍 기능,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또 LED 헤드램프까지 전부 넣는다고 가정하면 셀토스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거의 3천만원에 가까워집니다. 1.6 터보 기준으로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도 LED 헤드램프랑 실내 모니터, 큰 모니터는 다 기본 트림부터 들어가지만 또 통풍 시트를 고르려면 결국 최상위 트림을 골라야 하고요. 그럼 기본으로 3천만원이 또 넘어가죠. 그나마 가격대가 비슷한 게 트랙스 크로스오버인데 옵션들을 맞춰보면 대략 2,7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연히 앞서 나가는 XM3의 장점이 차체 크기입니다. 셀토스나 코나,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차들은 4.4m대 전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XM3는 당당하게 4,570mm라는 전장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도 2,720mm에 달하고요. 같은 카테고리의 경쟁자를 보다 차체가 훨씬 크니까 2열이나 트렁크 공간에서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커요. 여기서 제 실제 경험을 한번 살짝 녹여보면요, 제가 작년에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그때 렌터카를 고르는 조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키가 다 작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큰 차는 필요가 없다. 너무 큰 차를 빌려서 돈을 낭비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관광지나 식당을 자주 돌아다니기 때문에 타고 다니기 편한 차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인 가족의 짐을 넉넉하게 담을 수 있는 차여야 했습니다. 이 조건에 굉장히 가까운 차가 XM3였어요. 특히 트렁크가 실제로 짐을 직접 넣어보려고 하니까 이 넓은 공간이 주는 장점, 그리고 마음의 여유로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기본 용량은 VDA 기준 513L입니다. 셀토스가 498L고 트레일블레이저가 460L죠. 기본적으로 부피면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 SUV들을 보면 이 트렁크의 앞뒤 길이가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SUV는 세단과 달리 위아래 공간에 여유가 있는 건 공통적이지만 꼬리가 긴 차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앞뒤 길이가 아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 측정한 트렁크 바닥 길이, 앞뒤 길이를 비교해보니까 이건 역시 XM3가 가장 깁니다. 제일 짧은 게 코나였어요. 거의 810mm에 가까웠고,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약 850mm, 그리고 셀토스가 890mm였습니다. XM3는 당당하게 이번에도 950mm, 굉장히 깊게 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물론 짐 넣을 때는 위로 쌓아도 되고 대각선으로 넣어도 되고 하지만, 예를 들어 대형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넣어줘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굉장히 깊은 트렁크가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 차의 주행 소감은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세대 XM3 비교 시승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영상에는 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세대를 같이 움직였어야 해서 저도 같이 갔었는데요, 저는 사실 주행 질감 면에서는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속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저속에서 전기 모터의 구동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훨씬 더 고급차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부드럽고 묵직한 느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TC210이나 지금 타고 있는 1.6 GT에도 고속에서의 느낌은 공통적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서천에 들러서 차를 교체하고 또 드라이버도 교체하고 주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지방에 있는 고속도로들은 콘크리트 도로도 있고 아니면 아스팔트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예를 들어 덤프트럭이 너무 많이 다녀서 울퉁불퉁해졌다거나 포트홀이 생기거나 이런 구간이 많거든요. 그런 곳을 지날 때 차의 승차감이 더 솔직하게 느껴지는데, 이 XM3 하체는 그런 거친 부분도 너무 솔직하지 않게 실내로 전달하면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부 방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바닥 전체에 커버가 둘러져 있기 때문에 하부 소음을 굉장히 신경 쓴 모델이거든요. 이전에 니로와 비교했을 때도 하부 방음 면에서 더 우세했었고, 또 차체 바닥은 기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공기저항을 받기가 쉬운데, 이 차는 바닥 전체에 커버를 깔아둠으로써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고 고속에서의 연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마침 연비를 보니까요, 저희가 방금 경유지에서 리셋을 했습니다. 지금 한 30분, 40분 정도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리터당 18.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 속도는 거의 시속 100에서 110km로 유지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몇 번 급가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고속 연비가 나오고 있고요. 1.6 GT를 고르시는 분들이 아쉬워할 만한 것 딱 하나는 아마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일 거예요. 이 기능이 시그니처 패키지 2에 들어있는데 2는 1.6에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TC260 모델 1.3 가솔린 터보를 위한 옵션이라서 여기 운전대 버튼 보시면 위아래로 비어 있고요. 그래서 인스파이어 트림을 고르셔도 차로 유지는 직접 끝까지 하셔야 된다. 이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1.6 자체가 XM3에서 가장 낮은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빠짐으로써 더 합리적인 가격이 된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트레인 성능에 대해선 호불호가 좀 나뉘실 것 같아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1.6을 사면 금방 차를 다시 바꾸실 겁니다. 이 차는 직렬 4기통 1.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123마력, 최대 토크는 15.8kgm입니다. TC260 모델이 최고 출력이 150마력대로 더 높고 최대 토크도 26kgm 정도 되니까 힘의 차이도 차이인데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 많이 다르거든요. 1.3 모델은 터보 차저가 있다 보니까 더 이른 시점에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자연흡기 모델은 40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 엔진 회전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힘을 다 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평소에 운전을 급하게 하지 않는 분들, 더 느긋하고 여유롭게 운전하시는 게 성향에 맞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파워트레인도 만족스럽게 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TC260이랑 1.6 GT를 번갈아 탔을 때는 뭔가 답답하고 더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가지게 되면 이 차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성능을 내주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저번 비교 시승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차를 사서 오랫동안 타실 거고 그 중에서 시내 주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시다면 꼭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해 보시고 또 시내 구간에서 연비도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은 고속주행이 거의 100%라 연비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지만 평균 속도가 쭉 낮아지기 시작하면 두 차의 연비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요즘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이런 부분적인 개선을 자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장점들을 하나하나 추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1.6 GT 인스파이어 트림도 기존 XM3의 강점인 가성비라는 그 주제를 잘 지켜낸 것 같습니다. 물론 최상위 트림만 추가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격이 살짝 올랐어요. 대략 40만원 정도 RE 트림 기준으로 그렇게 가격이 인상됐는데 그 부분은 외장 디자인이 더 멋있게 바뀐 점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선택 비중이 높았던 옵션들을 더 낮은 가격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게 충분한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024년식 XM3 1.6 GT에 추가된 인스파이어 모델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차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